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으로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허세라며 완전한 대비책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예고했던 대로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했네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선택할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아웃캐스트, 경제적 고립작전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익, 또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도 이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면서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시한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을 때부터 중국 제재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번 제재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We are going to hold everyone accountable, and this is economic asphyxiation of this regime.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제재 대상이 누구나 될 거라면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새 제재가 실패할 거라면서 이란은 현재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도 이란은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상해서 2년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죠. قبل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의 허세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 베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은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내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 전체로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굳이 뭔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 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체포적 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체포가 긴급 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의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기를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한 마을에 이스라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다급히 도망쳐 나오는 한 사람. 불길이 남아있는 폭격 지점에는 공습 경보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왜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습은 일상이 됐고 희생자는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4일에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ايش عملت الطفل اللي قاعد بتاكل؟ بتاكل حلو بسكوت بتتغدى، ايش عملت؟ ليش هيك تموت؟ ايش الذنب اللي ارتكبته الطفلة هذه؟ 가자지구 60%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을 초토화하겠다며 공습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숨겼다며 이슬람 사원까지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팔레스타인 주민 1,200여 명과 이스라엘군 5명이 숨졌습니다. وعملوا لهم خيمه وين بدهم يروحوا فساكنين هنا في الخيمه فبسمع ساعه تقريبا 1:30 2:00 سمعنا صاروخ نزل جاي ندري لقاهم 2 واحد استشهد على المطرح وواحد في العنايه الان مركزه. 이스라엘군 철수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놓고 양측은 상대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처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동 국가들도 다시 고비를 맞은 이란 전쟁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휴전을 되돌리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 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이 평화협상을 재개하도록 해야 하며 팔레스타인이 조속히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저희가 1시간쯤 전에 연결했을 때는 캐스터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새벽부터 소나기가 내리다가 지금은 또 잦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인천 등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밤사이 열대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간밤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25도로 또는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28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소나기까지 가세하면서 습도가 더해져 더욱 꿉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동부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충남과 남부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5도, 포항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확대하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4호델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주말쯤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날씨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빗길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